여러분도 뇌리에 생생한 루안다 대학살 얘기하시죠. 이게 식민 제국주의자들이 뿌려놓은 그 무책임하고 그리고 잔인한 그러한 그 통치 방식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 아프리카에서 펼쳐졌는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1994년 4월 7일부터 그 7월 중순까지 약 100일 동안에 거의 90만 명에서 100만 명을 학살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여기 두 종족이 있는데 후투족과 투치족이 있거든요. 후투족이 투치족을 갖다가 거의 70%를 갖다가 완전히 말살을 했는데, 통계를 이렇게 해보면은 하루에 1만 명씩, 1시간에 400명, 그리고 1분에 7명씩 죽인 걸로 나옵니다. 얼마나 처참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가해자가 누구냐니까 80% 가까이 되는 후투족이고, 그리고 피해자가 투치족인데, 투치족만 피해자가 아니라 여기 같은 후투족이라도 그 온건파 후투족과 그리고 투치족에 동조하는 그러한 반후투족인 후투족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100만 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인구 전체 한 30%에서 20%가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비극이 벌어진 것이 루안다 대학살인데, 여기는 배경이 있죠. 루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죠. 여기에 우간다가 있고, 여기 조그만 루안다가 있고, 여기 수도가 키갈리예요. 있고, 그 옆에 이제 부룬디가 있는데, 이 지방에 걸쳐가지고 후투족과 투치족이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트와족이 있는데, 트와족은 원래부터 여기 살던 종족이고, 후투족은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서북 쪽에서 온 사람들이고, 투치족은 에티오피아 쪽에서 이쪽에서 동북 쪽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같은 말 쓰고, 종족도 같은 종족이에요. 피부색도 같아요. 문화도 같아요. 그래서 식민 지배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잘 공존하면서 잘 같이 살고 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니까, 원래가 이 투치족이 굉장히 후투족을 좀 우습게 봤어요. 왜 우습게 봤냐니까, 영국 탐험가가 뭐라고 그랬냐니까, 문명국가인 아프리카에서는 문명국이라고 하는 에티압 쪽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지몽무한 후투족보다 훨씬 더 깨어있고 그리고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됐고, 또 이것이 이제 그 투치족과 후투족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후투족은 이 루안다의 80%가 후투족인데, 이 사람들은 농민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투치족들은 그러니까 그 목축인들이에요. 낙농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투치란 말 자체가 소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딴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에 농사를 짓느냐, 아니면 목축을 하느냐, 이 둘 차이인데, 이 둘 갈라가지고 완전히 차별을 했는데,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투치족이 우수했겠죠. 그래서 이 루안다 왕국이 있었는데, 이 루안다 왕국은 소수인 투치족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소수인 투치족이 지배를 했는데, 이제 이 독일이 여기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탄자니아가 독일에서 식민지였으니까 독일이 여기까지 손을 뻗었는데,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지잖아요. 독일이 지니까 탄자니아는 영국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이 루안다하고 부룬디, 요 조그만 두 나라는 콩고를 지배하고 있던 벨기에한테 국제연맹이 위탁 지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독일도 그랬지만, 아무래도 그 식민지 지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이게 세력을 잡은 세력하고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80%가 후투인 이 지방에서, 루안다에서 20%인 투치족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투치족하고 이렇게 딱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굉장히 이제 이 차별 대우를 하고, 그러면서 투치족을 우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불만이 후투족에게 쌓였겠죠.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여기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62년에 독립을 하는데, 벨기에가 지배를 하다가 완전히 투치족과 손잡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될 때는 이렇게 보니까는 절대 다수가 후투하네요.
그러니까 이 벨기에가 어떻게 했냐니까 이 정권 구도를 갖다가 전부 후투로 바꿔놓고 나가버린 겁니다. 투치가 지배하던 그 나라에서 아무래도 후투족들이 대세일 것 같으니까 전부 추장들을 갖다가 전부 후투족을 뽑아놓고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권을 잡은 후투족은 당연히 그 원한이 쌓인 투치족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게 되겠죠. 근데 198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대규모 이 경제 위기가 오고 여기가 주요 수출법이 커피인데 커피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니까는 이 투치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투치족들이 우간다로 도망가고 일로 도망가고 있다가 이쪽에서 이제 어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민병대기 같은 것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우간다군이 이를 도와줘가지고 내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투치족하고 후투족 사이에. 자, 그렇다면은 첫째, 이 후투족의 투치에 대한 그 원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불만과 박해가 심하죠. 그런데 이 투치족이 우간다하고 손을 잡고서 전쟁을 걸어와요. 그래서 내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감정이 거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서 어떤 붐이 벌어지니까 이제 후투 파워라는 것이 생깁니다. 후투 파워라는 것은 투치족이 지금까지 우수하고 뭐 에티압 지역에서 왔으니까 뭐 문명됐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투치보다도 훨씬 우수하다 하는 어떤 종족 자존심을 살리자는 그런 운동인데 1990년대부터 신문 방송에서 계속해서 후투 파워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투치족을 말살하자는 선동을 시작합니다. 투치를 말살하자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언론 기자는 신문에다가 이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완전히 투치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려야 된다 하는 기사를 쓰면서 이 후투족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4년 4월 6일에 대형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냐니까 루안다 대통령하고 이 사람은 물론 후투 출신이죠. 그리고 그 부룬디 바로 옆 나라인 부룬디 대통령 이 사람도 후투 출신입니다. 후투족. 이 사람이 탄자니아에 가서 후투와 투치의 종족 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이 루안다 수도인 키갈리 상공에서 로켓산 포격을 받아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져서 전원 몰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후투족들이 뭐라고 완전히 확신을 했냐면 저것은 분명히 100% 그건 투치족의 소행이다. 그러면서 다음 날부터 대대적인 그 학살이 시작된 거죠. 지위고하건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투치자만 들어가면은 무조건 학살을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거의 한 100일 동안 벌어져서 100만 명 가까이가 희생이 됐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그 유혈 사태는 아마도 인류 역사에도 보기 힘든 그런 대참극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엄청난 세계적인 비난 여론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정권이 후투 정권이라고 하지만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정권이 그렇게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국제 지원이다 뭐다 할 것 없이 이제 투치족에 들어오니까 투치 반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학살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후투 정권을 몰아내고 투치 정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투치족들은 다시 루안다로 오고 여기에 있던 후투족들이 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20만 명, 30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 후투족들이 도망가서 난민 캠프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난민들 속에 이 투치족을 학살한 데 가담한 사람들이 거의 한 10% 이상 있다는 얘기죠. 이런 복잡한 문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이것이 콩고에까지 번져가지고 터진 것이 콩고 내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 콩고 내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그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만큼 지금은 우리에게 잊혀진 전쟁인데 두 번에 걸쳐서 벌어진 이 아프리카의 큰 전쟁입니다. 근데 이 콩고 내전, 특히 2차 콩고 내전은 아프리카 세계대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열 몇 개의 나라들이 거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싸운 국제전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전 세계가 보도를 잘 안 해서 그렇지 그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약 400만 명 이상이 죽은 그런데 엄청난 전쟁인데 그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그런지 전쟁이 벌어질 때에도
세계적인 언론에 크게 보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가 이제 어떤 보도 면에서도 푸대접을 받던 그런 대륙이었는데 이 콩고 내전이라는 것이 참 대단히 비극적인 사태예요. 이 콩고가 있습니다.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이고 요 위에는 여기 공화국 콩고가 있습니다. 여기 공화국 콩고가 있어요. 그 혼돈하면 안 되죠. 콩고 민주공화국은 벨기에 식민지였고 그리고 여기 콩고 공화국은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콩고라는 이름이 붙었어도 이 두 지방의 문화가 전혀 다르죠. 근데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모부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거의 30여 년간 굉장히 큰 권력을 누리면서 그 온갖 축제를 많이 하고 자기 고향에 그 조그만 마을에다 비행장까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독재를 한 사람인데 이 모부투는 왜 이렇게 오래 그런 권력을 질 수 있었냐면 미국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소련이 못 들어오게.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런 독재를 했는데 여기에 당연히 이게 반미 사회주의 세력에서 이 카빌라라는 사람이 이끄는 반군이 있었겠죠. 여기 복잡하게 루안다 집단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투족 정권을 빼앗기고 여기서 들어온 투치 정권이 들어서니까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120만 명에서 150만 명 가까운 후투족들이 이쪽으로 도망을 오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리로 들어오니까 여기 후투족들의 난민촌이 어마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난민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가 되는 이 투치족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한 10몇만 명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치족들이 이 사람들을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는 우간다하고 투치족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콩고로 들어와요. 콩고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투치족들이 일로 들어온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카빌라가 나중엔 모부투 정권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하는데 카빌라에게 협조를 한 것이 투치하고 우간다였거든요. 그래서 이 카빌라가 투치족의 후원을 받아가지고선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이 후투족을 쫓아가지고 투치족과 우간다군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이 카빌라가 볼 때에는 이 투치족 세력이 콩고에서 커지겠다 싶으니까는 모든 투치족은 이 콩고를 떠나라 하고 명령을 내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암살이 돼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 카빌라를 따르는 그 정부군하고 또 이 반군과 그리고 후투족과 우간다군 이런 사람들이 이 전쟁이 벌어지고 콩고 2차 내전이 벌어지는데 이 2차 내전에서 가담하는 나라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짙은 파란색으로 된 건 직접 군대를 보낸 나라들이에요. 군대를 보낸 나라들이고 또 이런 나라들은 간접적인 지원을 했고 이런 데는 정치적인 지원을 한 그런 나라들. 그래가지고 이 여러 나라들이 2차 콩고 내전에 붙어가지고 이쪽은 반군을 지원하고 이쪽은 정부군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무려 400만 명이 죽는 그런 대비극이 벌어졌는데 여기에는 이것이 후투, 투치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콩고 내부에 있는 문제 그리고 이웃나라의 관계 그리고 자원 문제라는 게 또 있다는 얘기죠.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든지 석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히토리 같은 그런 이제 지하 자원 같은 거 그런 건 탐내가지고 이 기회에 이 영토를 좀 확장해 보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이런 데서는 여기 스와힐리 문화니까 이런 후투 이런 떠나가지고 콩고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라기보다도 자기네 세력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2차 콩고 내전이 5년 동안 벌어졌고 아프리카 세계 대전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처절하고 아주 유혈이 낭자한 그런 처참한 전쟁이었는데 이런 전쟁이 결국은 어디서 원인이 되냐니까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던 후투족과 투치족들의 이 사이를 갖다가 이 벨기에나 독일이 들어오면서 이간질을 시켰고 차별 대우를 했고 그래가지고 불만과 원한이 쌓이게 된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보복이 보복을 낳고 그러다가 더욱더 심해져 가지고는 인종 말살, 한 종족을 말살시켜버린다는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류적
범죄까지도 이것이 확산된. 그래서 다시는 반복될 수가 없고 반복되어서도 안 된 대비극으로 번진 것이 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루안다 집단 학살 사건이었습니다.